그날 밤 고모의 집에서 케이크를 자르던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고모가 내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민경이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테이블 위에 두터운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37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믿었다. 서울의 중견 IT 회사에서 인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해 직원 평가를 하고 복지 제도를 관리하며 가끔 사내 분쟁을 조용히 해결했다. 퇴근 후에는 송파구의 아파트로 돌아가 남편 민호와 아이들 셋을 맞이했다. 민호가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 밥상이 차려지는 그 일상이 안정적이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민경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 좋은 성적을 받아도 포옹 대신 어깨를 토닥일 뿐 축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무릎이 까지거나 사춘기 때 실연을 당해 울며 달려가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빨리 깨달아라. 지은아, 나는 그 냉정함이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언니 수진이가 15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나는 12살이었다. 수진 언니는 엄마의 금쪽 같은 딸, 그녀의 젓갈색 머리와 아빠의 유쾌한 웃음을 물려받은 아이. 집안 벽에는 여전히 언니 사진이 주인공처럼 걸려 있었고 내 사진은 구석에 밀려 있었다. 수진이라면 의사가 됐을 텐데 가족 모임에서 엄마가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릴 때 그 무언의 비교가 공기 중에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대체품이었다. 의무적으로 키운 예비 딸, 적어도 그게 엄마와의 거리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믿었다. 아빠 상우는 그 틈을 메우려 애썼다. 은행에서 일하던 그는 집안을 유머와 주말 팬케이크 냄새로 채웠다. 몰래 용돈을 쥐어주고 엄마가 안 볼 때 윙크하며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아빠는 3년 전 62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났다. 이제 엄마의 차가운 감정 세계를 홀로 헤쳐나가야 했다. 나는 익숙해졌다. 내 가족을 만들고 따뜻함을 쌓았다. 민호는 왜 엄마 집의 명절과 생일에만 가는지 이해했다. 아이들은 민경 할머니를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알았다. 저축 통장이나 교육 소프트웨어, 장난감은 절대 아니었다. 할머니는 좋은 뜻이야. 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수십 년 자신을 속였다. 지금 돌이켜보니 징후가 있었다. 2살 이전의 아기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출생에 대해 물으면 엄마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어려운 시기였어. 주제를 바꾸는 여권 신청을 위해 출생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긴장하며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고모 영미가 가족 만찬에서 나를 보며 말하려다 입을 다무는 그 표정. 슬픔, 죄책감. 나는 그걸 가족의 기벽으로 치부했다. 모든 집안에 말 못할 영역이 있으니까? 엄마가 딸을 잃었으니 과거를 논하는 게 고통스럽겠지? 그 벽이 슬픔이 아니라 내 존재의 기반을 무너뜨릴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그날 고모 집에서의 저녁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토요일 저녁, 고모 집으로 가는 차 안은 평범했다. 민호가 운전하고 나는 뒷좌석에서 아이들의 음악 선택 다툼을 중재했다. 봄 공기가 라일락과 풀냄새로 가득했다. 모든 게 지루할 만큼 정상적이었다. 고모는 한옥 스타일의 집을 직접 개조한 곳에 살았다. 결혼하지 않고 골동품 가게와 정원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았다. 63살의 그녀는 엄마와 정반대였다. 따뜻하고 충동적이며 웃음이 빨랐다. 문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식당으로 안내했다. 생일 축하해. 고모, 내가 온라인으로 구한 그녀의 최애 추리소설 초판본을 선물하며 말했다. 엄마는 이미 와서 테이블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회색 머리가 완벽하게 고정된 채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네. 5분 늦은 거였지만 민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쥐었다. 오늘은 고모 생일이니까? 저녁 식사는 익숙한 리듬으로 흘렀다. 엄마가 아이들 식사 예절을 지적하고 고모가 가게 에피소드로 분위기를 풀었다. 민호와 나는 테이블 너머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빨리 끝나기를 세었다. 돼지갈비가 완벽했다. 대화는 어색하고 긴장감은 낯익은 코트처럼 익숙했다. 케이크 후, 독일 초콜릿 케이크, 고모의 최애. 아이들이 민호를 끌고 거실로 가서 골동품 장난감을 보러 갔다. 엄마가 화장실로 갔다. 나는 접시를 치우며 고모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다. 노란 벽과 허브 창문이 밝은 그곳. 그냥 더 고모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진지했다. 잠시 앉아봐. 그 톤에 배가 조여왔다. 접시를 내려놓고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고모가 와인을 따르며 나에게도 권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일 있어? 아프신 거야? 아니, 건강해. 하지만 37년 동안 짊어진 게 있어? 더는 못 참겠어. 주방이 갑자기 좁아졌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위층에서 엄마의 구두 소리. 멀게 느껴지는 정상적인 소음들. 무슨 소리야? 고모가 갑자기 늙어 보였다. 웃음 주름이 깊어졌다. 민경이는 내가 낳은 엄마가 아니야, 지은아. 너를 낳지 않았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매달렸다. 나는 기다렸다. 장난의 펀치라인이 오기를. 안 오자 웃음이 터졌다. 날카롭고 놀란 소리. 재미없어, 고모. 장난 아냐. 그녀가 일어나 구석의 골동품 책상으로 갔다. 잠긴 서랍에서 두터운 마닐라 봉투를 꺼냈다. 손이 살짝 떨렸다.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모든 걸 복사해뒀어. 언젠가 줄까 했지? 내가 18살 됐을 때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가 죽었고 다들 무너졌어. 결혼할 때도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아이 낳을 때도 가족을 망칠 수 없었어. 난 겁쟁이야, 지은아. 하지만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어. 내 손이 무감각해지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내 이름의 출생증명서, 하지만 부모가 달랐다. 어머니 최혜진, 아버지 미상.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은 사진, 사랑스러운 얼굴에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아래에 편지, 깔끔한 필기체. 내 딸 이름은 지은이에요. 3월 15일 오전 2시 43분에 태어났어요. 왼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 반점이 있어요. 30년 넘게 찾고 있어요. 누구든 알아보시면 제발 동의한 적 없어요. 그들이 빼앗아 갔어요. 주방이 기울었다. 테이블 모서리를 쥐었다. 결혼 반지가 나무에 부딪혔다. 이해 안 돼. 고모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경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상훈 오빠와 몇 년 노력했지? 내가 대학 다닐 때 갑자기 너를 데려왔어. 임신 발표도 베이비 샤워도 없이 2살짜리 딸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럴 수 없어. 임신 사진 본 적 있어? 병원 팔찌나 뭐든 그 진실이 차가운 물처럼 쏟아졌다. 사라진 조각들, 피한 질문들, 과거의 벽, 슬픔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거짓을 숨기는 거였다. 엄마가 이걸 아는 거야? 아니, 고모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아직 몰라.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제발. 식당에서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설거지가 왜 늦냐고. 나는 편지를 다시 봤다. 30년 넘게 찾은 여자. 내 삶이 교회 주방에서 산산조각 났다.
옆방에서 가족이 케이크를 먹는 동안 그 후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봉투가 사무실 서랍에 폭탄처럼 있었다. 정상적인 일상을 연기했다. 아침 회의, 성과 평가, 학교 픽업, 저녁 준비. 모든 게 대본 잊은 연극 같았다. 민호가 알아챘다. 수요일 밤 내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고모 생일 이후로 조용하네.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 아이러니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대신 일 스트레스라고 둘러댔다. 내 정체성이 풀리는 걸 어떻게 설명하나. 그 여자가 나를 키운 낯선 사람이거나 더 나쁜. 목요일, 더 참지 못하고 이웃 도시의 민간 DNA 검사소에 예약했다. 치과라고 핑계대고 일찍 퇴근. 내 뺨을 문지른 기술자가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아침 엄마 집에 들러 가족 레시피 핑계로 그녀의 빗에서 머리카락을 훔친 걸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결과는 57일 걸려요.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57일, 내 삶이 거짓인지 확인할 시간. 기다리는 동안 내 과거의 고고학자가 됐다. 기억을 파헤쳤다. 캘리포니아 사촌에게 전화해 출생 때를 물었다. 오래됐네. 나 6살이었지만 크리스마스에 수진 언니만 있었는데 다음에 갑자기 내가 있었어. 이미 걸어 다니고. 엄마가 민경 이모가 입양했다고 했는데 다들 화내고 아니라고 했어? 물어봐서 혼났지, 입양. 그 단어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집에서 민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간 틈에 사진 앨범을 뒤졌다. 3살, 4살, 5살 사진. 그 이전은 없음. 병원 사진, 첫 생일 케이크 없음. 2살 전에 존재 증거가 없었다. 공기 중에서 나타난 듯. 기존 기억이 새 의미를 띄었다. 엄마가 나를 보는 표정, 실망이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낯선 사람이 닮지 않는다고 하면 긴장. 청소년기 짧게 자르고 싶던 머리를 길게 하라고 고집. 누가 알아볼까봐. 거울에서 내 얼굴을 살폈다. 최혜진의 특징을 찾으며. 검은 머리, 엄마의 젓갈색이나 아빠의 금발과 다름. 녹갈색 눈, 부모 누구도 아니었다. 왼쪽 어깨 초승달 반점, 엄마가 불운한 흠이라고 불렀던. 금요일 밤, 초등학교 앞을 지났다. 중간에 나타난 5살 아이의 유치원 기록 없이 엄마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나? 그녀가 내 존재를 만든 것처럼.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저녁 태우고 민호가 코 골 때 천장 보며 누웠다. 엄마가 2번 전화 왔지만 보이스메일로. 목소리가 배신할까 봐 그냥 확인차. 고모 파티 이후 소식 없네? 영미가 과장된 이야기로 내 머리 채우지 마, 알지? 그녀가 의심하나? 고모가 침묵을 깼나? 아니면 그냥 민경답게 통제된 서사를 지키려는? 월요일 아침, 병가 내고 묘지로 갔다. 아빠 묘비 옆 습한 잔디에 앉아 물었다. 아빠, 내가 누구야? 무슨 일이야? 화요일 오후 2시 17분 이메일, 휴가 요청 검토 중 손 떨며 PDF 열었다. 결과 0% 생물학적 관계. 민경은 내 엄마가 아니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진실이 파도처럼 덮쳤다. 모든 게 거짓. 생일, 가족 식사, 사랑해, 엄마라는 마지못한 말, 기초가 속임수였다. 최악은 편지. 30년 고통받은 젊은 여자. 나는 거짓 삶을 산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비극이었다. 30년 상실과 그리움의 악몽. 그리고 나를 키운 냉정하고 통제적인 여자. 그 모든 설계자. 엄마 집 앞차에 20분 앉아 용기를 냈다. DNA 결과가 지갑의 무기처럼. 몇 년 전 준 열쇠가 낯설었다.
다른 현실을 여는 듯 그녀는 주방에서 이미 깨끗한 카운터를 닦고 있었다. 민경답게 항상 청소, 통제. 나를 보며 놀라움에서 피로로 변했다. 지은아, 안 올 줄 알았어. 얘기해야 해. 목소리가 차분했다. 차 마실래? 아니, 의자를 빼고 앉았다. 수천 번 식사한 그 의자. 내 삶에서 사기꾼처럼 느껴졌던 이유를 이제 알았다. 내 출생에 대해 말해. 그녀 얼굴에 무언가 스쳤다. 갑자기 왜? 그냥 대답해. 3월 15일 태어났어. 어려운 출산이었지? 전에 말했잖아. 커피 머신으로 돌아섰다. 보험 때문이야? 서류 찾아볼게. 그만해. 거짓말 그만. 그녀 손이 필터에서 멈췄다. 긴 침묵. 주방 시계가 똑딱거렸다. 어린 시절을 거짓으로 재던 그 시계. 무슨 소리야? 결과지를 테이블에 놓았다. 0%. 우리는 관련 없어. 내가 내 엄마 아냐에 그녀는 눈물, 부정, 분노를 기대했지만 돌처럼 무표정. 종이를 들고 쇼핑 리스트처럼 봤다. 등 뒤에서 했네. 넌 37년 동안 내 뒤에서 했어. 그녀가 맞은편에 앉아 손을 정확히 포개었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수십 년 어머니와 딸 연기한 낯선 사람들. 넌 여전히 내 딸이야. 생물학이 그걸 바꾸지 않아. 난 누구 딸이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최혜진은 누구야? 그녀가 침묵했다. 긴 한숨 후 임신할 수 없었어. 상훈과 몇 년 노력했지? 너를 데려왔을 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데려와. 납치한 거지? 그 애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19살, 혼자서. 우리는 안정된 가정을 줄 수 있었지? 그녀가 동의 안 했어. 편지 봤어. 내가 훔쳤어. 그녀 눈이 반짝였다. 처음에 균열. 상훈이 서류를 만들었어. 변호사 행세한 친구. 우리는 절박했어. 절박해서 사람 삶을 훔쳐. 내 목소리가 커졌다. 왜 나를 원치 않았으면서?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원했어. 하지만 수진이 죽은 후 너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내가 증거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나를 벌줬어? 사랑 안 해줬어. 그녀가 일어났다. 이제 나가. 내가 원하는 건 없어. 나는 떠났다. 문을 쾅 닫고 눈물이 흘렀다. 배신의 무게가 짓눌렀다. 그날 이후 복수가 시작됐다. 변호사 캐롤라인을 찾았다. 한국법에 따라 유아 유괴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사기, 정서적 고통, 가족관계 박탈을 청구했다. 증거가 중요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모의 봉투, DNA,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다야. 이 고모가 증언했다. 언니가 갑자기 2살 아이를 데려왔어. 임신 흔적 없었지? 가족이 침묵 강요했어. 오빠가 감옥 갈까봐 두려웠어. 혜진 엄마는 화상 증언. 그날 병원에서 변호사가 와서 서류 주고 동의하라고. 하지만 내 서명 아니야. 아이를 빼앗겼어. 매년 생일 케이크에 촛불 켜며 기다렸어. 애 판사는 역겹게 들었다. 민경의 변호는 예상대로. 빈곤에서 구한 거야? 불규칙 입양일 뿐. 좋은 어머니였어. 하지만 위조 서류, 가짜 변호사가 계획성을 드러냈다. 침묵의 세월이 죄책감을 증명했다. 내 증언이 마지막. 어린 시절 감정적 거리, 죽은 언니의 대체품 느낌. 내 정체성이 거짓이었어. 그녀가 날 사랑한 적 없어. 훔친 걸 어떻게 사랑해? 민경을 똑바로 봤다. 그녀는 마스크처럼 무표정. 판결은 철저했다. 사기, 고통, 관계 박탈 유죄.
금전 벌금 크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진실이 기록됐다. 법원 나서며 민경이 다가왔다. 만족해? 늙은 여자 굴욕. 넌 19살 여자 3 파괴했어. 내 명성은 내 관심 아니야. 그녀가 변호사와 사라졌다. 다시 안 볼 사람. 하지만 2개월 후 그녀 전화. 번호 2번 바꿨지만 어떻게 알았나. 마지막으로 봐야 해. 할 말 없어? 부탁이야. 내 거, 해진 거, 호기심 이겼다. 중립적인 시내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6시 45분 도착. 그녀 이미 코너 부스에. 와인 잔 언터치트. 재판이 10년 늙힌 듯 완벽 머리에 회색 뿌리, 정장 헐거움. 통제 균열. 와줘서 고마워. 뭐야, 민경.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 꺼냈다. 상훈이 보관했어. 물건 정리하다 찾았어. 그는 항상 죄책감 느꼈어. 진실 붙잡는 방식. 상자 열었다. 신생아 팔찌, 아기 최화 내 생일, 아래 사진, 혜진이 병원 침대에서 신생아 안고, 지친 기쁨. 뒷면에 지은 첫날, 목이 메었다. 상훈이 숨겼어. 몰랐어. 그녀가 와인 마시며 손 떨었다. 그가 널 사랑했어. 나보다 더 은혜가 받을 자격 없었지만. 지금 동정 유발마. 설명하려는 거야? 왜 너를 원치 않았냐고? 복잡해. 애 기다렸다. 너를 원하려 했어? 아이 있으면 부드러워질 줄 알았어. 어머니가 날 바꿀 줄. 상훈이 원하는 여자가 될 줄. 그녀가 쓰게 웃었다. 대신 유괴범 됐어. 내 범죄 증거 키우며. 진실 말할 수 있었어. 돌려줄 수 있었어. 1년 후. 5년. 10년. 언제가 적절했어? 상훈 감옥. 모든 게 무너지게 그녀가 고개 저었다. 매일 겁쟁이였어. 수진 언니는 그녀 얼굴의 고통. 수진을 자연스럽게 사랑했어. 죽었을 때 벌 받는 줄 알았어. 훔친 아이 때문에 진짜 아이를 뺏긴. 그래서 나를 벌 줬어? 그래, 솔직했다. 너 볼 때마다 내 죄책감, 실패, 파괴한 삶 봤어. 사랑 못한 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두려워서 웨이터 왔지만 물렸다. 왜 이제 말해? 그녀가 자세 고쳤다. 넌 이겼어. 정의, 복수. 혜진이 딸 돌려받았어. 난 모든 걸 잃었어. 명성, 지위, 저축 대부분 변호비로. 집 팔아. 복수 아냐. 아니. 조금은. 공개 굴욕, 신문기사, 속삭임. 나 고통받게 한 거 이해해? 존경해. 거짓말 할 뻔했지만 무의미.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 다치게 했어. 그녀가 두터운 봉투 꺼냈다. 이건 내 거 아니, 혜진 거, 내 생부 정보. 이름, 마지막 주소. 상훈이 추적자 고용에 안 올까 확인했어. 봉투 받았다. 훔친 역사 조각. 의료 이력도. 상훈 가족 거 어린 시절 사진. 18살 때 안 보낸 편지. 모든 설명이 그녀가 일어났다. 와인 돈 놓고. 용서 기대 안 해. 자격 없어. 하지만 완전한 진실 주고 싶었어. 드디어. 민경, 아리조나로 가. 사촌 게스트하우스. 아무도 모르는 곳. 더 이상 상처 안 줄게. 그녀가 코트 입었다. 믿지 않겠지만 사랑하려 했어.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내 짐이야. 내가 문제 아냐? 나였어. 그녀가 문으로 갔다. 돌아보며. 행복해. 내가 훔친 행복. 그녀 간 후 오래 앉아 있었다. 팔찌와 사진 상자 쥐고.
사랑 없이 키운 여자가 마침내 유일한 선물 줬다. 완전한 진실. 주차장에서 혜진 엄마에게 전화. 병원 팔찌 줬어. 내 첫날 사진일 그녀가 울었다. 그게 지켰다고? 상훈 아빠가. 잘못 알았어. 아가야, 눈물 섞인 목소리. 괜찮아, 생각했다. 응, 이제 정말 이 그날 밤 민호에게 보여줬다. 생부정보, 팔찌, 사진. 안 보낸 민경 편지 함께 읽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용서 못할 짓 저지르고 37년 후회한 여자의 고백. 용서할까? 민호 물었다. 모르겠어. 언젠가, 아니면 영원히. 하지만 그녀 선택이 내 삼정의 안에 이 편지 치웠다. 보존할 역사, 집착 안 할. 내일 혜진 엄마가 딸 학교 연극 보러 온다. 진짜 어머니, 비밀 없이 할머니 될 민경과의 마지막 대화가 예상치 못한 걸 줬다. 마무리. 용서나 화해 아니야. 끝. 그녀는 아리조나에서 선택과 산다. 나는 버몬트에서 내 선택과. 둘 다 자유. 마닐라 폴더가 주방 테이블의 판결처럼. 안에는 모든 게 공식. 법적 이름 변경, 수정 출생 증명서, 최혜진의 생모 인정. 37년 늦었지만 진실. 아침 해가 비치며 마지막 서명. 김지은, 진짜 이름. 혜진이 병원에서 속삭인 그 이름. 수십 년 공허에 부른 이름. 기분 어때? 민호가 커피 따르며. 집에 온 듯 진심이었다. 재판 후 6개월. 민경은 약속 지켰다. 아리조나로 사라짐. 고모가 가끔 업데이트. 도서관 일, 사촌집 조용히 산다. 그녀가 혜진 삶처럼 책 둘러싸인 게 속죄인가? 안 생각했다. 민경 챕터 끝냈다. 김지은 3 시작. 혜진 엄마가 매월 왔다. 아이들 혜진 할머니 사랑. 무조건 사랑 주는 그녀. 딸에게 30년 고스트 케이크 굽는 법 가르침. 아들 야구 경기 데려가 가장 크게 응원. 일은 시간 채우려 결의. 첫걸음, 첫말, 첫 학교 놓쳤어. 하지만 남은 첫 순간 다 있을게. 첫 진짜 이름 서류. 첫 어머니날. 진짜 속하는 가족 모임. 이복 동생들, 은미와 다빈이 완전 포용. 매주 통화, 형제 농담. 어린 시절 사진 보내, 명절에 내 자리 비워둔 이야기. 엄마 포기 안 했어? 아빠가 놓으라고 해도 내 딸 어딘가 있어? 언젠가 찾을게 했어. 생부 조사 결과. 마커스 웹, 57살 오레곤. 19살 때 가족 압력에 권리 포기. 전화하자 무너졌다. 좋은 가족 입양됐다고 했어? 점고 무서웠어. 알았으면 천천히 관계 싸움. 그의 가족, 후회. 하지만 나를 알길 원해. 받아들일 아버지 버전. 민경 보상금 크지만 혜진이 의미 있게 쓰자. 유아 유괴 재단 만들음. 불법 입양 가족 재결합 도움. 이미 새어머니 도움. 각체회, 우리 상처 치유. 우리 년 못 돌려. 하지만 다른 가족 잃지 않게. 그 아침 새 이름 서명하며 여정 생각. 생일 만찬 캐주얼 말로 40년 거짓 풀림. 용감한 고모 진실말로 정체성 돌려받음. 아리조나 민경, 죄책감과 장미와. 용서 안 해. 하지만 분노 푸름. 가질 수 없는 걸 원해. 안 되는 걸 훔쳐. 37년 범죄 갇힌 여자. 처벌은 법적 아니, 공개 수치 아냐. 줄 수 없고 받지 못한 사랑. 만들려 파괴한 가족. 폰이 울렸다. 혜진 문자. 진짜 삼천날 축하. 내 사랑딸. 웃으며 어깨 초승달 만졌다. 70년에도 기억한 표식.
그녀가 말한 대로 난 항상 그랬다. 민경이 키웠지만 어머니 아니야. 집 주고, 교육하고, 제공했지만 사랑 안 줬다. 그 사랑 부재가 진실빛 샜다. 이제 부재통에 사랑한 어머니 있음. 모두 포기하라고 해도 희망 붙든, 딸 집 올 줄 믿은, 자리 비워둔 동생들. 속죄 원하는 아버지, 폭풍 견딘 남편과 아이들. 가장 중요, 나 자신. 거짓 파편 아냐, 진짜 자아. 최혜진 딸 김지은, 6회 생존자, 어머니, 아내, 마침내 온전. 아침 해가 주방 테이블 금빛 무늬. 서류 치움. 어딘가 콜로라도에서 혜진 다음 방문 계획. 아리조나에서 민경 선택과 산다. 여기 서울, 사랑과 진실 가득 집에서 내 선택과 산다. 커피 완벽. 아침 밝음. 37년 만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 김지은. 사랑받음. 집이다.